현재 모기지 금리가 좋고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모기지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 금리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시죠? 당장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투자용 물건 보시는 분들, 또 최근엔 또 금매 물건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현재 융자를 끼고 계시는 고객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금리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정말 과장이 아니라 주변에 새벽만 모여도 금리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기지 전문가 박종민님 모시고 저희가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만 모아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종민님, 현재 금리 전반적인 오버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금리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가파른 폭으로 멈출 줄 모르던 금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동결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반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금리가 지난 6월부터 다시금 0.25% 금리 인상을 하고 최근 7월에 또 한 번의 0.25% 추가 금리 인상으로 최종 기준 금리가 총 5%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22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금리는 높은 상황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채권금리 때문에 고정금리 또한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발표될 금리 예정이 총 3번 남았습니다. 그쵸. 종민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3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멈추기를 희망하는데요. 저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의 인상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종민님, 요즘 새로 모기지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동으로 받고 계시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현재 3년 고정 금리 기준으로 6%가 훌쩍 넘어버린 상황에서 고정으로 묶어둔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정금리의 높은 페널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정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 시점에 고정금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보다 조금 높더라도 앞으로의 금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조금 운신의 폭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 이 금리에도 고정을 받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 맞아요.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에 따라서 모기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액이 인컴 대비 충분하시지 않으신 고객님들은 모기지 금액을 위해서 고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을 선택하면 나오지 않은 금액이 고정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울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고정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실거주용 주택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 요즘 금리가 또 너무 높아서 융자 받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신규 분양으로 많이 이제 발걸음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신규 분양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모기지를 먼저 받으시려면 받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신규 분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향후 주택 입주 시기가 적게는 1, 2년에서 많게는 3, 4년까지 먼 미래에 되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기지를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빌더스캡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인컴 상황으로 미리 모기 승인을 받아놓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금리, 모기지 금리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자체가 이미 높은데 거기에 더 높은 금리로 모기지 승인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객님들께서는 이용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이 빌더스캡이라는 게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상황에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향후에 컴플리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컴이 줄어들 예정에 있으신 고객님들은 빌더스캡을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해요. 미리 예, 받아두시는 거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던가 출산휴가 등으로 매터니티 리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빌더스캡을 통해서 지금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기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시는 게 현명하실지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요즘 이제 코비드 때 저리로 모기지를 받아놓으셨던 분들이 연장 만기일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갑자기 올라간 금리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또 금리가 요즘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주 좋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 고객님들은 모기지 만기일에만 연장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네. 네, 하지만 모기지 만기일 6개월 전에도 은행들이 대부분 연장을 페널티 없이 허용을 해줍니다. 6개월이나요? 네. 네, 많이 주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기일 6개월 전에는 언제든지 금리가 저렴할 때 다음 연장 금리를 홀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렇죠.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고정금리는 네. 채권 금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채권 수익률만 보고 계시더라도 고정금리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이 어느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하셔서 6개월 동안 본인이 묶어둘 금리를 잘 체크하시다가 좋은 금리에 홀드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종민님, 제가 정말 많이 받는 탑 넘버원 질문인 것 같아요. 모기지 연장 시 기존 모기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일반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개념인데요. 바로 모기지 포팅입니다. 대부분 올 시장의 트렌드가 주택을 업사이징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큰 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았죠. 넘어가고 네. 싶으셔서 이제 주택을 알아보셨던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현재 모기지 금리가 좋고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모기지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고객님들이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브로커님, 전 그걸 모르고 주택을 이미 팔아서 이미 모기지도 다 상환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편차가 있지만 새로 구입하시는 주택의 컴플리션 데이 기준 90일에서 최대 120일 아니면 기존 대출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 구입은 모기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민님, 마지막으로 이 정말 역사상 정말 높은 수준의 저희가 금리 그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많은 통계와 수치들이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모기지 전문가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시점에 주택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정확한 바닥과 꼭지를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쵸. 그때가 꼭지였어. 맞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 구입할 때 괜찮은 시기를 구분하는 척도로 저는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주변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수록 좀 구입이 적절한 시기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 오히려 긍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재 금리가 다시 움직이면서 주택시장도 살짝 쿨다운이 됐잖아요. 그쵸. 딱 이런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구입에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 늦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정말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기지 관련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